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대륙 백제설 3탄입니다. 3탄. 이 대륙에 그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중국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광서 장족자치구에 가보면요, 백제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백제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면 백제세무서도 있고 백제학교도 있고 백제병원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두고 이걸 근거로 삼아 가지고 대륙에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그 중국 땅에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 광서 장족자치구라는 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국경선입니다. 바로 베트남 북쪽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접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백제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백제허라는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백제 이런 지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요, 소진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외교관 출신인데 뭐 원광대 교수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를 방문한 겁니다. 여기 광서 장족자치구에 있는 백제허라는 마을을 확인하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 사진은요, 이 소진철 교수가 이제 1차로 먼저 갔다 온 다음에 2차로 탐방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데리고 2차로 여기를 방문한 겁니다. 그 사진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근데 이 소진철 교수가 이 광서 장족자치구의 백제 관련 지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 그러니까 1996년입니다. 이때 KBS 역사 스페셜에서 특집으로 여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 광서 장족자치구를 이제 간 겁니다. KBS에서. 그래서 이게 백제라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방송에. 이거를 본 겁니다. 이 소진철 교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궁금하잖아. 거기다가 이 소진철 교수가 역사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본 이후 한번 가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여길 꼭 가야만 되는 그런 책을 이 소진철 교수한테 준 겁니다.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소진철 교수가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그 중국인인 정복전이라는 사람하고 한 3사람이 그 편찬한 위인집이 있어요. 위인집.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위인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의 유명한 장수들을 이제 다루는 그 책을 이제 편찬을 한 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중국 장수전전, 이겁니다. 이거 중국 장수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요, 위인집이야. 위인집. 아시겠죠?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계 편에
이제 유인계라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당나라 시기에. 이 사람이 이제 백제에 와서 백제 부흥군들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유인계라는 사람이. 그 유인계 편에 보면 흑치상지가 누굽니까? 백제 부흥군에 있다가 당나라로 간 사람이잖아. 항복을 한 다음에. 이 흑치상지는 당 고종 때 명장으로 백제 서부인이다.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흑치상지 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제 서부라는 곳이 이 중국 장수전전에서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내용을 밝혔냐면 현재 광동성 흠현 서북이다. 와, 그러니까 흑치상지의 출신지가 광동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동성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광서고요. 이 동쪽이 광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지금 광서 장족 자치구가 흑치상지의 출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장수전전의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는 거야. 이거를 이 소진철 교수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으니까 가봐야지 현장을.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소진철 교수가 단독으로 여기 광서 장족 자치구를 방문을 해서 백제허라는 마을을 방문한 이후에 2007년도에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탐방단을 조직을 해서 2차로 여기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KBS 역사 스페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광서 장족 자치구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소진철 교수가 간 겁니다. 근데 이 소진철 교수한테 책을 준 사람이 이제 뭐 줬는지 아니면 이 소진철 교수가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중국 장수전전에 따르면 이 흑치상지의 출신이 지금 한반도 백제 서부인이 아니라 이 광서 장족 자치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장수전전이라는 책이 역사 기록도 아니고 단지 그 중국의 역사적인 어떤 그 장수들의 활약상을 모아서 편찬한 유인집이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위인집 이런 거는 조금 뻥튀기가 심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중국 장수전전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인계가 병사를 데리고 진영성 야습에 이제 나섰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진영성 아래에 이제 연못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영성을 통로를 만든 다음에 신라의 굴량 운반 도로로 갔다는 거야. 신라의 굴량 운반 도로. 그러면 그곳이 어딨냐? 위치가. 그러면 이 진영성 이게 부근이 보통은 이제 한반도 사비성 남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치를. 근데 이 중국 장수전전에는 이 위치가 어디냐? 지금의 복건성 장정현이라는 이 내용을 쓴 거야. 이 진영성 부근을 지금의 복건성 장정현이라고 했다는 거야. 여기 복건성, 여기 광서 장족 자치구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왜 엉망이냐면 이 중국 장수 전전의 지명 표기가 이제 유인원이 이제 웅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청주 아니야. 공주. 근데 웅진은 또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조선 대전 서북에 있다.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성 부구는 복건성에 있다 그러고, 웅진성은 지금 남조선 대전 서북에 있다 그러고, 이게 엉망이었던 겁니다. 이 중국 장수 전전의 내용에. 예? 이렇게 엉망인 책인 겁니다. 응? 그 속에 있는 거야. 흑치상지가 지금의 광서 장족 자치구 출신이란 내용은요. 이걸 어떻게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진치 교수가 이거를 믿은 거야. 자, 그리고 이 이후로요, 또 중국 장수 전전에 또 근거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성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장수 전전에 보면 백강 아시죠? 백강 전투가 있었잖아요. 외국하고 이제 중국 이 한바탕 해전을 벌였던 거, 지금의 금강 그 다음에 동강 사이에 있었던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거. 근데 이 성훈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중국 장수 전전에 보면 백강이 지금의 양자강 이남 호남성 기양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성훈 씨가. 그리고 지금 한참 그 유튜브에 인기를 끌고 있는 책보고라고 아시죠? 책보고. 이 사람이 스승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재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책보고가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오재성 씨의 어떤 그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치상지는 대륙 백제 남부지역 사람이다. 이 오재성 씨의 얘기예요. 흑치상지에 이 흑치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치라는 게 뭐냐면 검은 이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흑치, 검은 이빨. 근데 이 검은 이빨을 왜 가지게 됐냐? 오재성 씨의 얘기에 따르면 빌랑이라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오래 씹으면 이빨이 검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중국 남부 쪽, 그 다음에 대만 이쪽에서는 이제 이 빌랑이라는 나무 열매를 씹는 풍습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꼭 이 빌랑이라는 나무 열매를 꼭 씹는 이유가 이제 뭐 거기 남부 쪽에 가면 이제 풍토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 열매를 씹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 열매를 씹었다고 해서 이빨이 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흑치상지는 흑치국이라는 거죠. 흑치국. 그러니까 이빨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흑치상지 출신지가 이 광서 장족 자치구가 맞다라는 입장에서 오재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무리들한테 호재야, 호재. 이 중국 장수 전전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서 장족 자치구의 백제라는 지명, 이게 이제 호재인 거죠. 그러다가 더욱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묘지석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흑치상지 묘지석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1990년에 이제 북경박물관에서 탁본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 알린 겁니다. 그때 알려진 거야. 흑치상지 묘지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이 안에 흑지상지 그 묘지석 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엄청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지상지 묘지석에 보면요, 흑지상지의 선조는 원래 부여씨였다. 부여씨가 누굽니까? 백제의 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흑지상지의 조상이 왕족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와, 왕족이었는데 흑치라는 지역에 봉해졌으므로 성씨를 부여씨에서 흑치씨로 바꿨다는 내용이 있는 거야. 이 흑치상지 묘지석이에요. 그래서 증조부, 그러니까 흑치상지 증조부는 흑치문대, 그 다음에 흑치상지 아버지는 흑치사차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만 따르면 이 흑치상지는 원래 왕족이었다가 흑치라는 지역에 봉해졌으므로 이제 흑치 지역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성씨까지 바꾼 겁니다. 흑치라는 거로. 와. 근데 이 흑치상지 묘지석의 이 내용이 과연 맞을까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삼국사기하고 구당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흑치상지는 백제의 서부 사람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백제 지역의 서부 사람이야. 근데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는 백제의 서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역사 기록이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진실인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기록이 맞는 거예요?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물론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 그거는 배제를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역사적인 기록 대다수가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도 백제 서부 사람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맞다면 백제 서부 지역 사람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흑치 지역에 봉해졌고 그 흑치 지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흑치상지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흑치상지 묘지석에 있는 거. 이 사람이 이 흑치상지가 흑치 지역에 봉해져 가지고 흑치를 대대로 받았다 성씨로?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자, 그렇다면 흑치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있었던 거는 중국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일단 한나라 때 이제 이게 역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설적인 것들을 막 모음집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책이 아니라 산해경이라는 거. 여기 나옵니다. 흑치국은 청구국의 북쪽에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치아가 검고 쌀을 주식으로 하며 뱀을 먹는다. 이거야. 청구국에 잘 보시면요, 이 산하경에 보면은 위치를 대충 보면 이 흑치국이요, 청구국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인국, 그러니까 장인국인가, 아무튼 이 키 큰 사람들이 있는 군자국, 군자국이 있고요. 군자국 북쪽에 청구국이 있고 그 청구국 북쪽에 흑치국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산해경에서는. 어쨌든 그 이빨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야. 이 산해경에서는. 이거를 실제화시킨 역사 기록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삼국지 유지 동의전. 외전이에요, 외전. 외전에 나옵니다.
외국의 이제 여왕국이 이제 중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왕국은 이제 쿠슈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여왕국의 남쪽에 이제 주유국이 있는데, 이 주유국 동남쪽에 이제 흑치국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쿠슈의 남쪽에 있는 건 사실이야. 물론 그게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필리핀인지 대만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쿠슈 남쪽에 흑치국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흑치국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흑치국의 사람들이 검은 이빨을 가졌다고 흑치국이라고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검은 이빨을 가진 게 뭐 어떤 이유에서 검은 이빨을 가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풍습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빌랑이라는 그 열매를 오래 씹으면 이제 이빨이 조금 변색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뭐 검은 이빨을 되는 게 아니고 변색이 좀 되죠. 근데 이런 풍습이 이제 중국 남부, 대만 이쪽에 이제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단지 그냥 풍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검은 그 이빨을 그냥 일시적으로 만듭니다. 어느 때에. 뭐 귀신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검은 이빨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것처럼, 이거 이 빌랑이라는 열매거든요. 이거를 많이 씹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왜냐하면 이게 독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자주 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씹었다고 해서 이빨이 이렇게 변색은 좀 되는데, 검은 이빨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풍습에서 유래된 게 이제 흑치라는 거죠, 흑치. 물론 이 흑치국의 사람들이 무조건 검은 이빨을 가진다, 이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검은 이빨을 가진 게 아니라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치국의 흑치가 이 검은 이빨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풍습으로 검은 치아를 가진 거랑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흑치국이 어디에 존재했는지 위치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중국 남부 지역하고 대만, 필리핀 이쪽에서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흑치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 기록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흑치국에 이 흑치상지가 왕이 됐다는 거야. 흑치상지 선조 때부터.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엔 무조건 백제 서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단지.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자, 흑치상지 선조관 왕성인 부여시라 그랬잖아요, 흑치상지 묘지석에 따르면. 근데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왕성인 사람이 왕성을 버리고 다른 성씨를 가진 적이, 그런 관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성을 가졌어. 근데 이 왕성을 버리고 다른 성씨를 가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씨에서 왕성을 부여받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그건 맞죠,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귀족의 성씨를 갖고 있다가 왕성을 받았어.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왕족이었는데 성씨를 바꿔서 일반적인 어떤 귀족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흑치상지의 어떤 이 흑치라는 이런 이게 성씨였는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흑치상지 열전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흑치가 성씨인지도 몰라. 에? 흑치라는 성씨가 있었는지 존재 여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흑치상지하고 이 흑치지역, 그러니까 그러한 풍습들을 갖고 있는 이 흑치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는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나와줘야지. 이 흑치지역과 연관된 어떤 기록이 나와줘야만 이 사람이 거기에 봉해졌다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록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이거를 그러니까 백제 그 담노가 있었잖아요, 담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것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백제에서 만든 그 특수 행정구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22담노라는 게 회에 개척된 이 사람, 그러니까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22담노가 회에 개척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치 지역도 22담노 중에 하나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보세요. 일단 삼국사계 구당서의 흑치상지는 어디 출신이냐? 백제 서부 사람이다. 자, 일단 지도를 보세요. 흑치상지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웅진에서 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가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수도를. 그렇다고 해서 웅진은 이제 제2의 이제 어떤 수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전에 이제 수도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제 여기도 웅진성도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자, 이 웅진성하고 사비성의 위치를 잘 보세요. 금강의 이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진성에서 바라본 서부는 어디입니까? 금강의 서쪽이잖아, 이쪽. 그리고 흑치상지가 사람들을 모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임종성, 여러분 잘 아시는 임종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반도에 있는 거잖아. 에? 그러니까 흑치상지가 백제 서부 사람이다,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이 흑치상지가 사람들을 모았던 곳도 이쪽이잖아. 그러면 흑치상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흑치상지 출신지는 이쪽, 지금의 충청남도 이쪽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흑치라는 어떤, 이게 성씨인지는 모르지만 흑치라는 어떤 예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신지가 지금의 중국에 있다, 이거는 과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 나와 있는 흑치상지의 선조가 부여시에서 흑치 지역에 봉해져서 흑치라는 성씨를 받았다, 이거는 그 흑치상지 묘지석을 만든 사람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흑치상지가 이제 당나라로, 백제를 배신하고 당나라로 가서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이 흑치상지가 자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 흑치상지 묘지석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광서 장족 자치구에 있는 백제라는 그 지명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 대륙 백제설을 떠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명의 문제잖아.
자, 일단 이걸 보세요.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제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지시양이라고 이제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서 장족 자치구의 옥년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동남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백제향이라는 곳이. 이곳이 1953년에 옥년현 제8구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15개 이제 구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지방 그 행정 제도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옥년형은 제8구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55년에 이 옥년현 제8구는 백제구로 개칭이 되었다는 겁니다. 백제구. 그 다음에 1984년에 이 백제구에 백제향이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향이 설치된 게 1984년. 뭐 과거에 막 1000년 전에 백제향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KBS 역사 스페셜로부터 시작된 이 광서 장족 자치구의 어떤 백제라는 지명, 이거를 두고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요, 이 광서 장족 자치구의 백제허라는 마을 있잖아요. 이거는 백제국이 대륙을 경영했다는 진평군 그러니까 진평군이 이쪽 광서 장족 자치구에 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광서 장족 자치구는 흑지상지의 출신지다. 그 다음에 백제왕자 부여풍 아시죠? 그러니까 당나라로 끌려갔던 부여평의 유배지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확실하게 내드릴게요. 자, 백제라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 백제허의 이 허는요, 무슨 뜻이냐면 옛 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백제허의 허는 옛 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터라는 뜻입니다. 장족어에. 응? 허라는 거는 장터,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응? 백제의 시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허라는 마을이 언제 생겼냐? 청나라 시기예요. 1764년에서 1820년 사이에 이제 이 허 벌판이었던 지역에 이제 백제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장족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백제허의 허는 알았잖아요. 그럼 백제는 어떻게 된 거야? 광서 장족어 지명 선지가 옥령현지에 따르면요, 이 백제허의 지명은요, 이겁니다. 이거 왜 어디서 유래가 됐냐? 이거 뭡니까? 이거 장족들이 쓰는 쟁기입니다. 쟁기. 비슷하잖아요. 우리 전라도에서 쓰는 그 농기구랑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농기구들이 이 장족 자치구에 쓰는 농기구하고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농기구들이 매우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 쟁기의 모습을 보세요. 이 쟁기의 모습하고 이 백제허라는 이 마을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습날이라고 합니다. 장족의 어떤 그 언어로 따지면 이 쟁기의 이 모습이 보습날, 아시겠죠? 그래서 보습날이 왜 백제가 됐냐? 잘 보세요. 이 백제의 백자라는 것은 장족어로 날짜라는 겁니다. 날.
그 다음에 백제의 제는요, 장족어로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이 뜻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음차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백제라는 거는 보습날, 장족어로 보습날이 음차화된 게 백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의 지명이 그대로 건너간 게 아니고요. 장족어로 보습날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요, 그 백제허 마을에 있는, 여기 다 보면 백제 버스 있잖아. 여기 백제, 백제 가게, 여기 또 백제. 이 사람들이 왜 백제를 썼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장족들이 백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왜 백제를 썼을까? 이걸 좀 심도 있게 그냥 분석만 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대륙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만 찾아다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국 장수전전의 내용을 그냥 쳤떡같이 믿고, 그 다음에 흑지상지 묘지석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쳤떡같이 믿고, 이걸 분석을 안 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 있는 어떤 그 지명들 있잖아요. 그건 다 이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베트남 국경에 있는 광서 장족 자치구에 있는 백제라는 지명은요, KBS 역사 스페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KBS가. 그래서 이거를 대륙 백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걸 따와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광서 장족 자치구의 백제향가, 백제허라는 마을을 두고,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인이 건너가서 마을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요, 좀 이 백제라는 지명 갖고 좀 설레발 좀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광서 장족 자치구에 백제라는 지명이 있었는지.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